앞에까지 이제 뭐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현재 어느 정도 와 있냐를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인 그럼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AI가 공존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지금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하고 공존하고 있는데 쓱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앞서 보셨듯이 그런 부수적인 게 아니라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이제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요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우리 그때 반짝하다가 2015년이구나. 지금은 많이 잊혀졌는데요. 이 사람이 참 유용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었는데 앞으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이제 요 말을 그때는 저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명확한 게 그 분야의 인공지능을 빨리 만들고 그 분야의 인공지능을 빨리 쓰는 것이 빠른 물고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빨라지면 계속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결론적으로 빠른 물고기가 되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냐? 이전에 뉴노멀이라고 새로운 표준.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 같은 시대가 아니라 뭔가 변했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도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됐죠. 앞으로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건데, 기술적으로 볼 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표준은 이런 것이 아닐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곱하기로 증가한다고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그런 기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죠. 기하급수 기술이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변화가 빨라져서 그리고 또 복잡해져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도 변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기하급수의 시대다. 그래서 뷰카라는 이런 새로운 뒤에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데이터 과학이 중요해졌고 지금 사는 애들은 AI와 함께 사는 세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 우리가 일자리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경제가 플랫폼 중심의 허브로 돌아가는 플랫폼 경제다. 그리고 앞으로 30년은 급격하게 일자리의 모양이 바뀌고 일하는 사람이 바뀌는 일자리의 전환기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좀 살아가는 세대는 우리 성인 세대건 청소년 세대건 잘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이런 걸 대체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 기술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반도체가 이제 매년 2배씩 더 이렇게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그런 식으로 매년 2배 그러니까 2년에 2배씩 좋아지거든요. 그럼 그 4년 뒤면은 곱하기니까 4배 좋아지고요. 그럼 그 6년 뒤면 곱하기니까 8배 좋아지고, 8년 뒤면 16배 좋아지고, 이게 이제 무지하게 갑자기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급수라는 건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말하는 거죠.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거는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가 그렇게 좋아지니까 나머지도 그렇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기하급수 기술이고 3D도 기하급수 기술이고 우리 통신도 기하급수.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기술이 디지털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술이 이제는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것이 디지털화가 됐고 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조금 할 때는 안 보이는데 어느 정도 커지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봐도 너무 작은 건 안 보이는데 어느 정도 크면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 보이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잠복기가 있는데 일단 나타났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정신이 없이 이제 이게 커집니다. 그게 인공지능이 됐고, 요전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었고, 더 전에 이제 웹이 있었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래서 기하급수 기술이라는 말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할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데서 이제 만든 건데, 또 하나 우리가 인터넷으로 언제 AI 전에 인터넷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됐습니까? 세상이 다 연결이 됐고. 근데 지금까지 연결된 건 또 연결의 또 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사물들이 연결은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IoT라고 해서 사물도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물에 인공지능이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끼리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연결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5년에서 2010년까지 비즈니스, 회사에서 하는 일의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6배 복잡해졌고, 옛날에 회사 다니기 좀 편했죠. 있으면 그냥 슬슬 가면서 이제 칼퇴근하고 그리스처럼 살아도 됐는데,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게 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하면 주고받아야 될 서류도 많고 뭐 작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잡해진 거는 조직은 35배 복잡해졌다. 할 일이.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복잡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복잡해진다. 이것은 이제 상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바로 인공지능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아까 기하급수적인 기술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복잡해진 것 때문에 그 변화하고 이런 복잡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강하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도대체 어딜 튈지 모르겠고 불확실하고 변수가 너무 많고 뭐가 복잡하고 그리고 모호하다,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이걸 앞잘 따서 BUCA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인 겁니다. 지금 뭐 하나 확실한 게 없고 6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6개월은커녕 일주일 뒤도 모르는 이런 아주 계속 변하는 시기다. 근데 이런 시기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회복 탄력성이라고 뭐 잘 안 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복잡한 걸 단순화할 수 있어야 되고 모호하다고 피하지 말고 모호해도 계속 알아보려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가져야 됐던 역량 FM대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민첩하게 가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산업혁명보다 10배는 더 빠르게 변하고 300대 더 크고 3000대 이렇게 왔는데 아주 쉽게는 항상 변화가 상존한다. 그러니까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우리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데 이 불확실한 거랑 복잡한 거는 AI를 잘 쓰면 꽤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AI가 발전한 겁니다. 이 복잡한 거를 어떻게 예측해서 단순화하고 민첩하게 움직이지? AI가 변했고 그럼 사람은 이걸 잘 써가면서 뭐 AI로 그거는 상황은 파악이 되죠. 상황이 파악해도 저쪽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끊임없이 회복 탄력성, 의지력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발견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이런 복잡성과 이제 변동성은 계속 심해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안 쓰고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불리한 거죠. 정말 뭐 눈, 코, 귀 다 막고서 뭐 공부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곳에서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미래 세대는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나가 좀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AI를 잘 쓰고 회복 탄력성과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를 잘 쓴다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은 아까 제가 좀 이거에 되게 큰 말인데 조금 뭐 보통 못 들어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사람이 뭔가 개발하고 새로운 걸 찾아내는 방법을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과학은 실험 과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를 쓰는 시뮬레이션 사이언스라고 뭐 컴퓨터로 돌려보는 과학, 컴퓨터로 예측하는 과학으로 변했다가 지금은 데이터 과학의 시대 또는 데이터 기반 과학의 시대로 변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실이나 어떤 새로운 걸 발견하고 예측하는 과학 활동을 옛날에는 사람이 한 거죠. 머리로 가설을 세웁니다. 이건 이럴 거야.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자. 진짜 되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소수의 천재의 뭐 영감에 의해서 했었고요. 그러다가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영감은 안 떠오르는데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 컴퓨터를 한번 돌려보자. 그래서 사람 반, 컴퓨터 반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뭘 알고 싶으면 그걸 데이터를 얻어 재보자. 그 데이터를 그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뭘 알아내보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고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잘 처리하게 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이 옛날엔 사람의 직관에 의존했다면 지금 데이터하고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었던 이 불확실하고 복잡한 데서 뭔가 정보를 얻어내는 거를 지금은 요 데이터 과학으로 하고 거기에 쓰이는 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대학교 가서 논문을 쓸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실험을 하거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논문을 써야 되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시는 세대는 무조건 데이터 과학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드 이코노미 포럼 그 세계 전망을 하는 아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만든 그 포럼에서 이제 2022년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일까? 요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능 기술은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민첩성, 그리고 그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이제 암기력, 그리고 저 언어 능력, 그리고 이제 우리 관리 잘하는 능력, 그리고 기계 잘 다루는 능력, 뭐 읽고 쓰기 능력, 이런 능력이 지능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능력이 지능 능력이고요. 그리고 커가는 능력은, 필요한 능력은 analytical thinking, 그러니까 이제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혁신. 사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뭔가 상황을 분석해서 혁신적인 생각을 해내는 능력,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데 능동적인 학습, 그리고 학습법,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창조성,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래밍하는 능력,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 복잡한 문제, 뭐 리더십, 뭐 사실 지금 들어보면 사실 생소한 단어들인데 이런 능력들이 꼭 필요한, 이제 필요한 능력이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말도 생소하고 심리학과에서나 들어볼 말인데 이런 능력이 최우선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지능 능력은 산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었고, 기계가 이제 기계 조립하고 공장에서 일할 때, 지금 이 능력이 바로 아까 데이터 과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떤 막대한 데이터를 보고 뭔가 얻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뭘 할 것인가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뭘까지 생각했으면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과학의 시대고, 그게 데이터 과학이 사실 AI라고 같은 말이고요. AI 하는 능력이 정말 절실한 능력이 됐다. 그래서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교육이 만들어진 게 거의 우리 이 포드 자동차 나온 1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의 능력은 사실 다 AI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상의 능력은 데이터 과학 능력인데 이건 지금부터 막 필요한 능력이다. 이걸 좀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청소년 때문에 뭐 장을 마련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자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라는 세대에 맞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Z세대라고 불리는 95년 이후 세대, 여가 시간에 하는 일 1위가 유튜브 감상입니다. 요즘 25세 이하만 해도 이제 그냥 유튜브 보고 저 아까 틱톡 하고 그러지 뭐 모여서 뭐 소주 먹고 이런 거를 별로 반기지 않는, 그리고 쇼핑몰에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그냥 스마트폰 사는 게 편한, 딴 말로 하면 스마트폰 속의 가상의 세계가 더 실제 같은, 더 익숙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150년 전에 우리 조상님 만나면 저희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기가 환경입니다. 전기 없이 살아보지 않아서 전기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하는데, 지금 이제 요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그냥 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그런 거 쓰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 달라지죠. 뭐 사실 저희 여기 세대는 대부분 요 디지털을 쓰기 시작한 세대인데, 물질주의와 경쟁과 뭐 세계화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절실한 세대이기도 하고, 뭐 정말 가서 해보자 이런 세대인 거죠. 근데 Z세대부터 이제부터는 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이 그냥 원래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세대부터 많이 다르죠. 이 세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좀 바라는 것도 없고, 약속 잘 지켜야 되고, 왜냐하면 SNS 계속 쓰니까. 그리고 또 가상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은 지금 AI가 스마트폰보다 훨씬 강하다. 지금 뭐 우리 폰도 폴더폰 나왔다가 롤러블 폰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스마트폰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그냥 내장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냥 우리는 AI하고 대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AI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기인데 앞으로 저 2005년생 이후 이런 세대는 이제 대학교 가고 뭐 얼마 안 남았죠. 2020년대 이제 중학생 이런 세대부터는 AI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대가 될 거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좀 예측해서 우리가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됩니다. 근데 약간 참고할 만한 게 뭐 미국 사회학자의 모델인데 돌고 돈다. 그래서 2005년생부터 20년생까지는 다원주의, 다양한 거를 추구하고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금 생각에 이제 의무를 좀 중시하는 세대가 될 거다. 딴 말로 하면 조용한 아주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중요한 우리처럼 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뭐 산업 여건이 되고 뭐 영웅이 되고 이런 걸 바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잘 다니고 뭐 공무원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데 이 친구들이 더 이제 좀 정신적으로 주목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데 있어서 또 AI가 되면은 가상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AI가 막 가상을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실질보다는 상당히 완전히 개인주의화될 가능성이 크다. 요 점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커서 뭐 대기업 임원이 되라. 이런 거는 이 세대한테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까 보셨지만 이거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05년생 이후는 장인은 장인인데 이런 AI를 쓰는 장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장인이 한 명 있죠. 아이언맨. 아이언맨 보시면 엄청난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냥 혼자 하지 않습니까? 혼자 하는데 기업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슈퍼 개인의 어떤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은 됩니다. AI가 이제 보편화가 될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세대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꼭 아까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이 사람들은 지금 시장이 플랫폼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AI는 필수가 돼버렸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군중이라고 부르는 크라우드, 누구나 세계의 모든 사람을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건 뭐를. 그래서 요 세 가지 요소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AI하고 플랫폼, 근데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 요 크라우드라고 소셜 SNS 상의 군중.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혼자 살면 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잘하면 수천만 명의 힘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사회성도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플랫폼 세대는 이렇게 바뀐 건데요. 이전에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통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배달했습니다. 이게 다 따로 놀다가 이제 지금 뭐 보시면은 온라인 가시면 쿠팡이나 네이버 보시면 그 안에서 다 돌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여기도 큰 기업 저기도 큰 기업인데 서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 거의 발전이 없었죠. 뭐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저기 잘 되는 걸 바라지도 않고 하니까 뭐 제조는 농심이 잘하고 뭐 유통은 CJ가 잘하고 판매는 롯데가 잘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플랫폼이 모든 걸 다 잘하는 플랫폼만 왜 잘하냐? 플랫폼만 데이터를 모아서 예측을 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를 얘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데이터가라고 아까 뭐 자료가 없잖아요. 근데 플랫폼이라는 건 이 안에서 다 무슨 기록이 남으니까 그걸 AI가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AI가 있다 보니까 몇억 명이 뭘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많을수록 더 잘 알아냅니다. 누가 뭐 돈이 되는 사람이고 아니 되는 사람 여러 가지를. 그래서 플랫폼이 AI를 얻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또 폭발적인 그런 변화가 있는데 요 그림을 굳이 보여드리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플랫폼이 한번 발전하면 이렇게 더 좋은 플랫폼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계속 좋아져서 그냥 독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플랫폼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왕 그런 거면 플랫폼을 잘 쓰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뭐 이렇게 뭐 구글 쓰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구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냐? 노동이 다 플랫폼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리기사, 뭐
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뭐 요새 배달어 뭐 그런 것만인 게 아니라 심부름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요새 앱에 플랫폼 노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일을 플랫폼이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플랫폼이 옛날에 플랫폼 뒤에 사람이 있거나 사람끼리 알아 했는데 지금은 배달 기사도 AI가 너 거기 가라. 그러니까 AI가 완전 효율적으로 해서 쉴 틈을 안 주고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게 일을 시킨다 뭐 이런 인지하고 AI 원리를 알지 못하면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회사는 돈 벌어야 되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쉴 틈을 주지 않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이제 입김을 작용하면 인간적으로 일을 시키는 AI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일반 시민이 그런 플랫폼 회사들하고 좀 유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는 하여튼 돈 잘 버는 AI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이제 의견을 반영해서 어차피 지금 플랫폼이 경제를 장악할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AI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미 IT 개발 프로그래밍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례인데 요거 말고 연구 개발 이런 것도 사실 플랫폼으로 미국에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아는 영역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이 플랫폼의 영역이 됐다. 그래서 지금 근데 한번 우리 네이버 카페나 뭐 우리 페이스북 같은 것도 보시면 먼저 플랫폼에 가서 카페 만든 놈이 1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플랫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뭐 청소년 이런 사람들도 플랫폼을 일찍부터 잘 이용하는 것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왜 또 하나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사회성도 왜 중요하냐입니다. 그럼 플랫폼 다 연결됐으니까 내가 뭐 하나 잘 올리면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군중을 이제 이렇게 동원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프링글스 같은 회사도 감자칩에다가 파란 잉크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걸 연구원을 뽑아보면은 이거 전공자가 있어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아주 싼 비용으로 해결했습니다. 이걸 아는 회사가 이제 찾아서 연결이 되는 거죠. 뭐 전 세계가 사실은 6단계만 가면 연결이 되니까 내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가만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넷플릭스가 돈을 너무 많이 문제인데 그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주는데 너무 추천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넷플릭스가 한 2000년대 후반에 이걸 인터넷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리더보드라고 이제 상을 주는 건데 3년 동안 지금 추천하는 것보다 10% 개선을 하는 사람한테 100만 불을 주겠어 뭐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연구원들이 한 거에보다 성능을 10%를 높였습니다. 10% 높였다는 건 잘만 뭐 80점짜리를 90점짜리 만든 거니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굳이 회사에서 인력 갖고 다 일을 하는 시대는 아니다. 내가 이제 SNS로 연결된 사람들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예가 이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란 프로 보시면은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건 7, 8명 모여서 한 20곡을 하는데요. 결코 혼자 해서는 못 맞출 문제를 맞춥니다.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웬만한 사람들이 적당히 모이면 아주 잘한 천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을 잘 쓰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사회성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통계분리다 보니까 저희 또 전공 비슷한 이 바라바시 교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자기 개발서 썼습니다. 성공의 공식.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이렇게 연결된 세상이 됐는데 연결된 세상이 되면 슈퍼스타가 나타난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이 사람이 물리학자고요.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고 계산을 통해서 다 증명을 했는데 그래서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 성과가 성공을 좀 이끌지만 성과가 측정이 좀 애매모호할 경우는 네트워크가 성공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더 매력적이냐, 뭐 이런 거, 누가 더 착하냐, 뭐 누가 더 노래를 잘하냐도 노래는 뭐 좀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네트워크가 더 큰 인간관계가 더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 능력은 뭐 골프 잘 쳐봤자 타이거 우즈가 뭐 최경주보다 조금 잘 치는 거, 하여튼 뭐 게임을 하더라도 뭐 5% 10% 잘할 텐데.
그래서 성과는 어떤 이 한계가 있지만 성공은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 나보다 한 5% 더 실력 떨어지는 놈보다 한 100만 배도 더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한다 이런 거고,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데 성공을 연달아 한 놈이 계속 성공한다. 그래서 이전에 성공하고 최근에 이제 적합성, 최근에 이제 실력하고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도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많으면 성공할 확률이 곱하기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도 증명했고,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 성공은 이제 그룹이 할 수 있지만 성과는 거기서 대표자만 가져간다. 이런 법칙도 있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성공할 거다. 이런 법칙도 있는데, 그래서 이건 정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을 잘 동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성공할 시대가 됐고, 반면에 이런 네트워크, 자기의 이런 사회관계망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공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운 시대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실제로 이거 뭐 프랑스의 경제학자인데 뭐 사회는 불평등, 뭐 피케티라고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게 상위 0.1%가 가진 부하고 하위 90%가 가진 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2010년이 넘으면서 완전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세상의 상위 0.1, 1000명 중에 한 명이 하위 90%들이 가진 부를 하고 필적하는 돈을 갖고 있는 거죠. 0.1%가 90%보다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제 가속화되게 되는,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는 0.003%만 부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이 될까, 이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안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좀 내용이 길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공존의 시대, 이제 지금은 AI를 쓸 수 있는 시대고 AI를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는 슈퍼휴먼, 개인하고 AI가 결합되면 이건 사람의 능력의 몇십 배나 몇백 배, 1000배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이런 개인들이, 강한 개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역도 구분이 돼 있고 뭐 능력도 뭐 별 차이가 없지만, 그러니까 평등하죠. 지금은 어떤 사람은 뭐 능력이 1000배에 내 팬은 1억 명, 물론 이제 BTS가 이제 그런 사례죠. 뭐 팬클럽이 1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AI 공존의 시대는 이런 슈퍼휴먼의 초연결 시대다.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AI 활용 능력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이 초격차 시대의 승자가 된다. 지금은 뭐 잘 사는 개인하고 못 사는 개인이 뭐 100배 차이가 아니라 뭐 1000만 배, 1억 배 차이가 나는 시대가 될 텐데, 그 두 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능력은 능력을 배가하는 AI 능력하고 아까 네트워크에서 성공을 획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사회적 네트워크가 되려면 내가 사회성하고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부 마치겠습니다.